아저씨, 무릎 꿇어요. 30대 남자가 58세 치킨 배달기사 앞에서 차갑게 명령합니다. 배달복을 입은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남자의 비웃음이 고급 호텔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신이 지금 무릎 꿇게 하려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체인 그랜드 리버사이드 회장 이상민.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그가 왜 낡은 치킨 배달복을 입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젊은 남자 앞에서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현우 오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여자는 누구이고 무릎 꿇고 있는 배달기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오후 2시 딸의 고백.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리버사이드 60층 회장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이상민은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렸어요. 지혜가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며 27세의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혜, 상민의 외동딸이었죠. 평소와 달리 얼굴에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지혜가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평소와 다르네. 상민이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박현우라는 분이에요. 중견기업 2세이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셨어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나이는 30이세요. 저보다 5살 위에요. 상민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지혜였는데 이번엔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얼마나 만났는데? 6개월 정도요. 아빠, 정말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정중하시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아빠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순간이 오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혜야, 너는 그 남자의 어떤 면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고 데이트할 때도 신사적이시고요. 봉사활동도 자주 하신대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거든요. 그 남자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혜야. 네,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지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진짜 성격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거야. 연인 앞에서는 누구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거든. 하지만 현우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상민은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언제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는 어떠세요?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알겠다. 하지만 지혜야,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뭐요? 만약 내가 그 남자를 반대한다면 최소한 내 말을 들어볼 생각은 있느냐?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아빠가 반대하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현우 오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딸이 나간 후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어요. 과장, 박현우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 좀 해봐. 32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현재 중견기업 부장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회장님. 화요일 오전 10시 조사 결과.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현우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상민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어떤 사람이더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후배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별로였어요. 선후배 관계에서 권위적이었다고 하네요. 상민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까다롭다는 평이 있어요. 특히 청소 직원이나 보안 직원들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사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랍니다. 상사들에게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다고 해요. 상민은 파일을 천천히 넘겨봤어요. 사진 속의 박현우는 깔끔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빛이 차가워 보였어요.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봤나? 네, 강남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따님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숙한 것 같아요. 어떤 호텔?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 혹시 그 호텔 근처에 치킨집이나 배달음식점 정보도 알 수 있나? 치킨집이요? 왜 그런 걸? 그냥 궁금해서. 아, 그리고 박현우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지도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현우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통큰 치킨이라는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치킨집 사장과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상민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어요. 지혜는 그 남자의 좋은 면만 봤구나. 하지만 진짜 모습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상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과장, 내일 아침 일찍 통큰 치킨 사장을 만나고 싶어. 약속 잡아봐. 치킨집 사장을요? 무슨 일로?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이거는 극비로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수요일 새벽 5시 변장의 시작. 상민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아직 고요했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58세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랜드 리버사이드 회장 이상민. 한국 재계의 거물 중 한 명이었죠. 상민은 손목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파텍 필립 시계를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씩 빼냈죠. 그것들을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에르메스,
불이 진이야. 하지만 상민은 구석 깊숙이 숨겨둔 낡은 치킨 배달복을 꺼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허름한 옷이었어요. 어젯밤 비서가 은밀하게 구해온 것이었죠. 회장님, 정말 이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비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민은 배달복 지퍼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지혜가 결혼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탐정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알 수 있어. 치킨 배달 기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들키시면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설령 들킨다 해도 딸의 인생이 더 중요해.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상민은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평범한 치킨 배달 기사가 서 있었죠. 그는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어요. 3일이면 충분해. 사람의 본성을 다 볼 수 있을 거야. 수요일 오전 6시 통큰 치킨과의 첫 만남. 상민은 펜트하우스를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등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구석에 세워둔 낡은 125cc 오토바이로 걸어갔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투둑투둑 거칠은 소리가 났습니다. 상민은 헬멧을 쓰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회사로 가는 길, 상민은 잠시 그랜드 리버사이드 본사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6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었죠. 보통 때라면 그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죠. 상민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두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나도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지. 목적지는 강남구의 작은 골목에 있는 통큰 치킨이었어요. 어젯밤 비서를 통해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치킨집에 도착하자 50대의 통통한 사장이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이상민. 아니, 김 선생님이시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김 기사입니다. 어제 전화드린. 아, 들어오세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갑자기 배달기사로 일하고 싶다니. 사장실로 들어가자 사장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받은 그 돈 너무 많아요. 그냥 3일만 배달기사로 일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실 이유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부터 3일간 우리 배달기사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배달 경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배우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게 메뉴판이고 이게 배달 가방이에요. 오토바이는 가져오셨다고 했죠? 네. 사장이 주문 전화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통 저녁 6시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신다는 그 박현우라는 손님 말인데. 네. 우리 단골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배달기사들이 다들 그 집 가기 싫어해요. 상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왜요? 뭐랄까? 겉으로는 정중한 척 하는데 배달기사들한테는 묘하게 선을 그어요. 깔보는 느낌이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팁을 주긴 주는데 마치 구걸하는 사람한테 동정심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투도
존댓말은 쓰지만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 상민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래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배달기사 중에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가끔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일요? 자세한 건 그분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에 오실 거예요. 상민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조사 결과와 현장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그 박현우 손님은 수요일마다 꼭 주문해요. 오늘도 아마 저녁에 전화할 거예요. 몇 시쯤요?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 항상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콜라 하나. 호텔로 배달해달라고 해요. 상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6시 첫 번째 관찰 준비. 오후가 되자 치킨집이 분주해졌습니다. 주문 전화가 하나둘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상민은 다른 배달기사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 김 기사님. 나이 많은 배달기사가 상민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 기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 기사입니다. 정 기사는 60대 초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로 배달 일을 하신다고?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그 박현우라는 손님 때문인가요? 상민이 놀라서 정 기사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그 손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기사님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한다고. 그 손님이 어떤 분인가요? 정 기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그래요. 어떻게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직접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김 기사님, 혹시 그분과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건가요? 상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딸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 정 기사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장이 전화를 받더니 상민을 불렀어요. 김 기사님, 박현우 손님 주문 들어왔어요. 상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콜라 한 병. 그랜드 팰리스 호텔 1205호로 배달해 달라고 하네요. 상민은 뜨거운 치킨을 배달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호텔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직원이 상민을 맞았어요. 치킨 배달 오셨어요? 12층이시죠?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직접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는 동안 상민은 긴장했어요. 3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죠. 1205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첫 번째 만남. 박현우 씨 맞죠? 치킨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처음으로 박현우를 마주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잘생긴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아, 치킨 왔네요. 현우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상민을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네, 주문하신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상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상민의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낡은 배달복 헬멧으로 눌려 엉성해진 머리, 그리고 58세의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 아저씨, 몇 살이세요?
현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58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우월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힘드실 텐데요. 이 나이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거 생계를 위해서니까요.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현우가 말했어요. 그 말 속에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하지만 일은 일이라며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상민에게 건넸어요. 여기 치킨 값이요. 3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현우는 거스름 돈을 주며 잠시 망설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자, 이거라도 드세요.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상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욱하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관찰하는 날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상민을 완전히 무시했죠. 지혜야. 응, 오늘 치킨 시켜 먹고 있어. 금요일에 아버지 만나는 거 생각하니까 떨리네. 상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호텔 사장이잖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지혜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성공할 거야. 내 아버지 같은 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 현우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상민을 다시 봤죠. 아저씨, 아직도 왜 서 있어요? 빨리 가세요. 다른 배달도 있을 텐데. 상민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나오다가 옆방 손님과 마주쳤어요. 치킨 배달 오셨구나. 그 방 손님도 시켰네요. 30대 여성이 말했어요. 네. 그 손님 어때요? 젊은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민은 놀랐습니다. 왜요? 뭐랄까, 겉으로는 정중한 척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묘하게 선을 그어요. 지난번에는 룸서비스 직원한테도 그랬다니까요. 어떻게요? 팁을 주면서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더래요. 룸서비스 직원이 기분 나빠서 저한테 하소연했거든요. 상민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은데 이웃들 평판도 이런 상황이라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상민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와의 짧은 만남에서도 그의 미묘한 차별의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1층에 도착하자 호텔 직원이 상민을 불렀습니다. 기사님, 고생 많으세요. 늦은 시간에. 아, 괜찮습니다.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저희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직원의 따뜻한 말이 현우의 차가운 태도와 대비되어 더욱 씁쓸했어요. 치킨집으로 돌아오니 사장이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어떠셨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그 손님 좀 묘하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에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날의 관찰이 끝났어요. 현우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서비스직 사람들에게 미묘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정기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말한 대로죠? 네. 뭔가 미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극존댓 말을 쓰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요? 존댓말은 쓰지만 뭔가 시혜를 베푸는 듯한 느낌으로 대해요. 마치 내가 이 정도로 대접해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민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봤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 내일은 어떨까? 목요일 오전 11시 더 깊은 조사. 다음 날 아침 상민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과장, 어제 박현우와 만났는데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 어떤 정보 말씀이신지요? 그 사람이 평소에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호텔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는 뭘 하는지도 알아봐. 혹시 누군가 만날 예정이 있는지. 몇 시간 후 비서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박현우가 오늘 저녁에 대학 동창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치킨과 술을 시켜서 파티를 한다고 하네요. 대학 동창들? 네. 3-4명 정도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뭔가 박현우가 평소에 친구들 앞에서 배달기사나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랑한다고 하네요.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랑? 네.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요. 얼마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오늘 저녁에도 치킨을 주문할 것 같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요.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어요. 알겠어. 오늘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어. 목요일 오후 5시 두 번째 관찰 준비. 상민은 다시 치킨 배달복을 입고 통큰 치킨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긴장되었어요. 김 기사님, 오늘도 그 손님 주문 들어올 것 같아요. 사장이 말했어요. 네. 혹시 어제 다른 배달기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그 손님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 기사님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정 기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김 기사님, 오늘은 더 조심하세요. 그분이 친구들과 있을 때는 더 심해져요. 어떻게요?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우리를 구경거리 취급하는 것 같아요. 상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번에는 돈을 바닥에 던지면서 주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그걸 보고 박수를 쳤고, 정말이요? 네. 그때 배달 갔던 우리 막내 기사가 정말 기분 나빠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일이니까. 상민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오후 6시 30분 예상대로 박현우에게서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 3마리에 맥주 12캔, 그리고 안주 몇 가지 더 추가요. 사장이 전화를 받으며 메모했어요. 꽤 많이 주문했네요. 친구들이 온다고 하던데 4-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민은 주문을 받아들고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두 번째 만남. 상민이 1205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네. 현우가 문을 열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매일 치킨 배달해요? 네, 일하고 있습니다.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아, 봐봐. 현우가 상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내일 호텔 사장 딸이랑 정식으로 인사하는데 세상 참 불공평하지?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현우야. 너무 그러지 마.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얘기지.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상민은 참고 또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여기 치킨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현우가 상민을 불렀어요. 혹시 이 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민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이제 인생이 바뀔 것 같거든요. 호텔 사장 딸이랑 결혼하면 완전 다른 세계죠.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현우야, 대박이다. 맞아. 현우가 우쭐해하며 계속 말했어요. 지혜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래. 아저씨 같은 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말에 상민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가 지혜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보고 접근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저씨, 혹시 부러우세요? 현우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상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니요.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거죠. 맞아요. 각자 자기 인생이요. 현우가 친구들과 함께 웃었어요. 아저씨는 아저씨 인생대로, 저는 저대로요. 그리고 현우는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 거기 떨어뜨렸네요. 주워가세요. 상민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돈을 주었죠.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몇몇은 킥킥 웃기도 했고요. 현우야, 너 정말 갑이다.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갑생활 시작이지. 현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혜라고 떴어요. 지혜야. 현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응, 내일 정말 기대돼. 너희 아버지한테 좋은 인상 주고 싶어. 상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응,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호텔 사장 딸인 게 아니라 지혜라는 사람 자체가. 현우가 전화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상민은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죠. 방금 전까지 친구들에게 했던 말과 너무 달랐거든요. 전화를 끄는 현우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지혜는 정말 순수해. 세상 물정 잘 모르고. 그래서 더 쉬운 것 같아. 친구들이 웃었어요. 현우야, 너 정말 나쁜 놈이다. 뭐가 나빠? 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런 게 바로 현실이지. 사랑만으로 뭐가 되나? 집안도 봐야지. 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이용하려는 현우의 속셈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뭐든 믿어버려. 그래서 컨트롤하기 쉽긴 하지만. 컨트롤?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활동한다고 하면 그냥 믿어. 실제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거죠. 아저씨, 아직도 왜 서 있어요? 현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가세요. 우리 얘기할 거 많거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상민은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지혜야,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구나. 상민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방 손님이 나왔죠. 저기요, 기사님. 3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또 그 방에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그 사람들 너무해요. 어제도 룸서비스 직원한테 돈 던지면서 주우라고 했다니까요. 상민은 놀랐습니다. 어제도요? 네. 그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대요. 누가 더 오만하게 굴 수 있나. 정말 저질이에요. 호텔 직원들이 다 그 얘기로 난리예요. 내기를요? 네.
마치 게임하듯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정말 인간성이 의심스러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상민은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치킨집으로 돌아오니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기사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 괜찮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손님 때문이죠? 오늘은 더 심했나 봐요. 왜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더 심해져요.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더 조심하세요. 정 기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김 기사님, 괜찮으세요?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좀 그래요. 그럴 만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하다고요? 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내면은 참 공허할 것 같아요. 그때 상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아빠 뭐 하세요? 아, 일 좀 보고 있다. 아빠 내일 저녁 정말 기대돼요. 현우가 아빠를 만나는 걸 정말 원했거든요. 상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착하고 정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요. 봉사활동도 자주 한대요. 상민은 방금 들은 현우의 말을 떠올렸어요. 봉사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 지혜야, 내일 꼭 만나자. 네, 아빠. 현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상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혜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죠. 내일이 마지막이다. 과연 현우의 진짜 모습이 어디까지 드러날까? 상민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마지막 준비.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상민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오늘은 현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하는 날이었죠.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박현우가 어머니와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네. 부산에서 올라오신다고 하네요. 아마 따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격려차 오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녁에도 치킨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겠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가 있는데 뭔가 박현우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여준다고 하네요.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이야? 마치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가장 심할 수도 있겠군. 네, 조심하세요. 금요일 오후 5시 마지막 관찰. 상민은 마지막으로 치킨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 변장도 끝이었어요. 통큰 치킨에 도착하자 사장과 정 기사가 걱정스럽게 맞아주었습니다. 김 기사님, 마지막 날이시죠? 네. 오늘은 정말 조심하세요. 그분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던데 그럴 때가 제일 심해요. 정 기사가 덧붙였어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이용해서요. 오후 6시 예상대로 박현우에게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치킨 2마리에 각종 안주, 그리고 고급 과일까지 추가 주문이네요. 사장이 말했어요. 꽤 많이 주문했네요. 어머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주문하는 것 같아요. 상민은 주문을 받아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관찰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최후의 만남. 상민이 1205호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현우와 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우리 동네 치킨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현우가 문을 열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현우 어머니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표정은 달랐어요. 어머니 앞에서 더욱 거만해 보였죠. 어머니, 저는 오늘 지혜 아버지 만나러 가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호텔 사장님이시거든요. 완전 다른 세계죠? 상민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구경거리 취급하고 있었어요. 여기 치킨입니다. 상민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3일 연속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네요. 현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매일 같은 일 하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서니까요. 상민이 대답했습니다. 생계요? 현우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분들 보면 공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죠? 현우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어요. 현우야, 그런 말은. 괜찮아요, 어머니. 아저씨도 현실을 아시잖아요. 현우가 상민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아저씨? 상민은 참고 또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근데 현우가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자식 있어요?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뭐해요? 아저씨 같은 일 안 하겠죠? 상민의 눈이 차갑게 식었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현우가 웃었어요. 저는 오늘 완전히 인생이 바뀔 거예요. 호텔 사장 딸이랑 결혼하면 아저씨 같은 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말에 상민의 마음이 아팠어요. 딸을 이용하려는 현우의 속셈이 더욱 명확해졌죠. 어머니, 제가 지혜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텔 사장 딸이더라고요. 그래도 현우야, 사랑이 우선이지.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해야죠. 지혜는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이끌어줄 수 있어요. 상민은 딸이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현우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괜찮아요,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혜 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제가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현우는 상민을 다시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평생 이런 일만 하시겠네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는데.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 지혜가 문자 보냈네. 현우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오빠, 오늘 저녁 정말 기대돼요. 아빠가 오빠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현우가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봐요,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상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딸이 이렇게 순수하게 현우를 믿고 있는데 현우는 그걸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아저씨, 부러우시죠? 현우가 상민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1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돼요. 부럽지 않습니다. 상민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같은 분이 어떻게 안 부러워해요? 그리고 현우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팁을 많이 줄게요. 무릎 꿇고 주워가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현우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현우야,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저씨? 상민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우 오빠, 뭐 하는 거예요?
복도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진실의 순간. 현우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지혜야. 벌써 왔구나. 지혜가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과 무릎을 꿇으려던 상민,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현우를.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이게 아니라. 현우가 재빨리 말했어요. 이 아저씨가 실수를 해서. 실수요? 지혜가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봤어요.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죠. 오빠 어르신한테 돈을 바닥에 던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지혜야, 그게 아니라. 현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혜가 현우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지혜 씨죠? 현우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혜야,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이 아저씨는. 아니에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얘기해요. 어르신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혜야, 정말 별일 아니야. 그냥 오빠가 어르신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지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우 어머니가 대신 말했어요. 지혜 씨, 죄송해요. 현우가 너무 했네요. 어머님. 지혜는 상민을 다시 봤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오빠가 이런 일을 자주 했나요?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3일 동안 배달을 왔는데 매번 조금씩 심해졌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일 동안. 그럼 오빠가 계속 어르신을. 지혜야, 오해야. 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때 복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에 묵고 있던 여자가 나왔죠. 아, 또 그러고 있네요.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제도 룸서비스 직원한테 그랬잖아요. 지혜가 여자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분이 3일 동안 배달 오시는 분들이랑 호텔 직원들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내기까지 하면서요. 내기요? 누가 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나 하는 내기. 정말 보기 민망했어요. 지혜는 현우를 다시 봤어요.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혜가 상민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현우가 지혜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지혜야, 제발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팔을 빼며 말했어요.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장난이라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장난이에요? 현우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머니. 지혜는 상민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를 잘못 봤어요. 그리고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혜야, 제발. 현우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3일 동안 계속 그래놓고 안 그럴게라고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혜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혜가 상민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 저녁에 아버지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상민은 지혜를 바라봤어요. 딸이 스스로 현우의 본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따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빠 어르신께 사과하세요. 지혜야, 사과하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우는 어쩔 수 없이 상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상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혜가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좋은 아들 키우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혜 씨. 현우가 잘못했어요. 지혜는 상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혜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현우가 뒤쫓으려 했지만 지혜는 돌아보지 않았죠. 금요일 저녁 8시 호텔 레스토랑에서 1시간 후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예정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혼자 왔어요. 지혜는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죠. 상민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현우가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현우입니다. 현우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상민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현우 씨. 드디어 만나네요. 현우는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지혜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알고 있습니다. 상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님께서요? 현우가 놀랐어요. 네, 제가 다 봤거든요. 상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뭘 보셨다는 건지. 상민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랜드 리버사이드 회장 이상민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현우 씨, 혹시 이번 주에 치킨 자주 드셨나요? 현우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3일 동안 배달해 드렸거든요. 상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아,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나요? 상민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는 3일 동안 당신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날은 미묘한 차별, 둘째 날은 친구들 앞에서 과시도구로 이용, 셋째 날은 완전한 모욕이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현우가 사과했어요.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술은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제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순진해서 컨트롤하기 쉽다고 했죠? 호텔 사장 사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고, 아버님, 그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상민이 일어섰어요. 현우 씨, 당신과 제 딸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현우가 애원했어요. 기회? 상민이 현우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이미 3일 동안 충분히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죠. 상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 씨,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아버님, 그리고 제 딸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아이예요. 상민이 레스토랑을 나가려 할 때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민은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우 씨.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민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해시태그 일주일 후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민은 호텔 정책을 대폭 바꿨어요. 모든 배달기사와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IP 고객들에게도 서비스 직원 존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죠. 회장님, 정말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직원들 반응도 정말 좋고요.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그날 저녁 지혜가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아빠, 저예요. 어서 와. 어떻게 지내고 있니? 괜찮아요. 아빠, 그런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현우 오빠 일과 관련해서 아빠가 뭔가 하신 게 있어요? 상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너무 우연이 많았거든요. 제가 현우 오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게, 지혜야, 가끔은 우연이 필연이 되기도 하는 거야.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만약 결혼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었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니까.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고. 상민은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게요. 해시태그 한 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민은 통 큰 치킨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회장 신분으로였죠. 아, 김 기사님. 아니, 회장님. 사장이 깜짝 놀라며 맞아주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호텔 회장님이 직접 정기사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딸을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시다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상민은 사장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앞으로 저희 호텔 전속 치킨 공급업체로 계약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배달기사분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보죠. 해시태그 3개월 후. 3개월이 지나자 지혜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평범한 셰프였죠. 하지만 그는 청소원부터 사장까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인데? 우리 호텔에서 일하는 김민수라는 분이에요. 27세이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배달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정중하게 대해요. 그리고 진짜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보고 싶구나.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현우 오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해시태그 6개월 후. 그날 이후 상민은 매년 배달기사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꿀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랜드 리버사이드 호텔 전체에 갑질 금지 정책을 시행했죠. 협력업체든 청소원이든 배달기사든
누구에게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현우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도록요. 지혜는 민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수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상민이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데 한 배달 기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정 기사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통 큰 치킨에서. 아, 정 기사님. 어떻게 여기에? 저희 가게가 회장님 호텔 전속 공급업체가 되면서 자주 오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정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그 박현우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진정한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해시태그 1년 후 마이너스 지혜의 결혼식. 지혜와 민수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상민은 딸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혜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뭐가? 현우 오빠 일 말이에요. 만약 아빠가 그때 막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거야. 하지만 아빠가 기회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민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앞으로도 기억해라.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타난다. 지혜가 대신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민수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야.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는 통큰 치킨 사장과 정기사, 그리고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도 있었죠. 상민은 결혼식을 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높은 곳까지 빛을 비추는구나. 해시태그 에필로그. 그날 이후 상민은 종종 배달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물론 실제로 배달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볼 때마다 느꼈어요. 정말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현우는 그 후로도 여러 여자들을 만났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오늘도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청소부부터 매니저까지, 배달기사부터 VIP 고객까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걸 그는 평생에 걸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호텔 경영자로 성장했어요. 언제나 직원들에게 말했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날 상민은 우연히 길에서 현우를 마주쳤어요. 현우는 상민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죠. 현우 씨, 상민이 불렀어요. 아, 회장님. 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상민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우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요. 아,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저에게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정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죠. 누구요? 그동안 당신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배달기사들, 청소원들, 서비스직 종사자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몇 달 후 상민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현우가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진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일까? 상민이 비서에게 물었어요. 네, 확인해 봤는데 정말이에요. 매주 주말마다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배달 일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배달 일을? 네. 자신이 그동안 배달 기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했대요. 상민은 놀랐어요.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해시태그 2년 후 마이너스 진정한 변화. 2년이 지난 어느 날 상민은 통큰 치킨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현우가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 씨? 상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회장님. 현우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여기서 뵙게 되네요. 정말 배달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2년째 하고 있어요. 현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기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회장님, 현우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했는데 지금은 가장 성실한 배달기사 중 하나예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다른 배달기사들이 힘들어할 때 항상 도와주고 고객들한테도 정말 정중하게 대해요. 현우가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이 일을 하면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현우 씨,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만났다면 지혜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현우 씨도 언젠가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노력한다면요. 해시태그 3년 후 마이너스 완전한 변화. 3년이 지나자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배달 일을 하면서 만난 한 간호사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현우가 상민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민은 놀랐어요. 축하해요. 어떤 분인가요? 간호사예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우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과거를 다 말했어요. 과거를요? 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랬군요.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셨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저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현우 씨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제 결혼식에 지혜도 초대하고 싶어요. 물론 회장님도 함께요. 상민은 잠시 놀랐어요. 왜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몇 주 후 현우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상민과 지혜, 그리고 민수도 참석했어요. 결혼식에서 현우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과거에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줬어요.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정말 못되게 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사랑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저에게 기회를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현우는 상민과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혜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지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현우 씨,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행복하세요. 결혼식 후 현우가 상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회장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뒀다면 저는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현우 씨,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시태그 5년 후 마이너스 최종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이제 자신만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배달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회사였죠. 지혜는 호텔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죠. 상민은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호텔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배달기사의 날을 만들어 그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었죠. 어느 날 기자가 상민에게 물었어요. 회장님, 몇 년 전에 직접 배달기사로 변장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상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왜 그런 모험을 감행하셨나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걸 배웠죠. 무엇을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다는 것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 교훈이 호텔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물론이죠. 지금 우리 호텔은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결국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현재 따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호텔 경영자가 되어가고 있죠. 그날 저녁 상민은 호텔 로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련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구나. 그 3일간의 경험이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이 호텔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 배달기사들이 호텔에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며 상민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현우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현우가 자신의 사회적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과거의 자신처럼 살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이 그 3일간의 모험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상민은 오늘도 호텔 입구에서 배달기사 한 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추운데 조심해서 가세요. 이런 작은 인사와 배려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상민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도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 답 속에 당신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